버텀풀이 갑시다. 22번입니다. 자,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2.5도에서 세타로 변할 때 그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월별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저 세타 값이 22.5보다 클 수도 있고요. 22.5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들아, 우리가 지구 외적 요인에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질 때, 더 작아질 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복습을 했지? 맞지? 세타가 만약에 22.5보다 더 큰 값이다. 22.5보다 만약에 세타가 더 크다. 되나요? 네. 그러면 북반구나 남반구나 연교차 어떻게 되나요? 연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복습을 할 때는 지금 현재가 23.5도였으니까 23.5도보다 더 각이 커지면 24.5도 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북반구도 연교차 증가하고 남반구도 연교차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외적 요인 우리 그 자세하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 변화가 똑같은 거는 요 각에 대한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세차 운동이라든지 20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 변화가 달랐어. 반대였었어.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한테 익숙한 북반구 한번 봅시다. 북반구. 자, 북반구를 보고 또 여름 시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월별 변화량이 지금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 되니? 얘들아, 이 얘기가 뭐야? 북반구의 여름이 더 더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북반구의 여름이 더 더워진 거야. 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월별 변화량이 플러스니까. 돼? 그럼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뭘까? 더 추워진 거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면은요. 겨울은 더 추워진 상태입니다. 여름은 더워졌고 겨울은 더 추워진 상태. 연교차 어떻게 된 상태야? 커진 상태네요.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22.5보다 더 값이 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22.5에서 세타로 변할 때, 즉 경사각이 커졌을 때 때에 대한 상황을 갖다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어. 기억 봅니다.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지구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변을 이렇게 이제 행성들이 돌겠지? 그 행성들이 도는 공전 궤도의 평면, 여기 갖다 공전 궤도면이라고 할 거야. 그럼 보통 이런 공전 궤도면에 지금 지구 자전축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 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겠지. 지금 현재는. 얘가. 근데 얘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22.5도에서부터 더 각이 커지는 예를 들어 24.5도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2.5도에서 24.5도로 각이 커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어딘 거야?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요 사이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90도에서 22.5를 뺀 거,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타 값이 더 커졌으니까 이 공전 궤도면과 지구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더 어떻게 되겠니? 작아졌겠죠. 틀렸네요, 기억은. 그지? 증가하는 값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북반구 40도에서 여름철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입니다. 얘들아, 이거 40도건 30도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북반구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여름철에는 더 더워졌었지, 그지? 그러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할 거고, 남반구 중위도든 북반구 중위도든 기온의 연교차는 각이 커지면 커집니다. 정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35번. 35번. 자, 네. 그림 가하고 나는 1월과 7월에 관측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뺀 거를 갖다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어디가 7월이고 어디가 1월인지부터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가를 보니까요. 네, 가에서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즉 흡수하는 거에서 방출하는 거를 뺀 걸 본 거고, 그 뺀 값들이 지금 양수인 거.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북반구들을 보면은 양수인 게 지금 가에서 나타나고 있어. 되니? 그러면 가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겠지, 그지?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7월이 돼야죠. 여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되나요? 그 다음 음수값 나타내는 네, 이쪽이 뭐가 돼야 돼? 1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서 7월하고 1월을 먼저 갖다가 파악을 하고 기억을 풀면 되겠지. 가는 1월이 아니라 7월에 대한 얘기고, 니은의 가의 A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는가? 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근데 이 A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0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0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지역이 위도 0도가 아니야. 자, 우리 요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랑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 기억하나요? 네, 거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갖다 뺀 값이 0인 곳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위도 38도에 대한 얘기였었지. 그지? 근데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쪽이 조금 더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0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남반구 쪽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A 지역이 남반구 38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미 남반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줘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어느 쪽으로? 북쪽이 아니라 남쪽 방향으로 에너지는 이동을 하고 있겠지, 저 지점은. 되나요? 네, 그 다음 디귿 마지막. 자, 나에서 에너지의 이동량은 B 위도대랑 C 위도대랑 어디가 더 크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에너지의 수송량이 맥스인 지점이 위도 38도 근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보니까 B가 에너지 수송량이 0 근처네요. 그럼 B가 더 크겠지, 그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지구온난화가 시작이 되니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갔고,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했네. 자,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산림이 파괴가 되고 화석연료 많이 쓰고 온실기체 증가하고 이런 건 뭐 CO2 같은 거 되겠죠. 대기중 온실기체 같은 거. 자, 기억 바로 가겠습니다. 가로 인해서 해수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하는가? 얘들아, 해수의 온도, 수온이 상승했거든. 수온이 높아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줄어듭니다. 뜨거운 물에 기체 잘 안 녹아. 됐지?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감소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의 나로 인해서 극지방의 지표면 반사율은 감소하는가? 빙하 면적 감소거든. 얘들아, 빙하 흰 색깔. 그지? 빛을 갖다 잘 반사하는 애들. 근데 반사하는 애들이 줄어들었어. 그럼 반사율 감소, 다른 말로 흡수율 증가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극지방의 반사율이 감소했다. 맞는 얘기고요, 얘들아. 반사율 감소했다. 옆에다가 써놔. 땅의 지면에서의 흡수율이 증가했다라고 나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맞다고 해야 돼.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 의한 복사에너지의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더 높은가? 라고 되어져 있네요. 얘들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표로 들어올 때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들어온다 했던 거 기억하니? 그래서 대기로 흡수되는 경우라든지 지표로 흡수되는 이런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가시광선 영역. 근데 지표에서 흡수해가지고 대기로 이렇게 방출시키는 이런 에너지 기억해? 또 대기가 머금고 있다가 우주로 다시 또 지표로 이렇게 방출시키는 이런 에너지들은요 다 지구복사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얘들은 적외선 영역이야, 적외선 영역. 됐지? 그럼 온실기체에 의한 뭐야 결국? 요 대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어느 파장 영역대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파장 영역대야? 적외선 영역이죠. 됐나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2번이요.
그림 4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거고, 나는 파장에 따른 지구의 복사 에너지 흡수도를 나타낸 거다.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파장 영역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기억에, 네, 일단 뭐 식이 나오네. E 플러스 H 마이너스 C 분의 D가 1이니. 얘들아, 그럼 이거 막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니? E 플러스 H가 C 플러스 D로 바꾸고 싶지 않나요? 맞나요? 네, 그렇게 바꾸고 싶지, 그지? 그럼 E, H, C, D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를 좀 보면 되겠네. 네? 얘들아, 일단 보니까 요거부터 볼까요? 네, E하고 H. E하고 H는 지금 A하고 B가 100에서 빠진 후에 들어오는 게 E하고 H야. 맞지? 그럼 사실은 100에서 A 플러스 B를 갖다가 뺀 게 E하고 H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우주 입장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나요? 네. 그럼 100에서 요거를 갖다가 빼주면 그게 곧 C 플러스 D지. 결국 이 값을 우리는 C 플러스 D로 쓸 수 있겠네. 그럼 C 플러스 D가 E 플러스 H니까 기억 맞는 말이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문자로 얘들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딱 봐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 있는 기호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보통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지표와 대기와 우주에서의 인, 아웃을 같게 식 우리 만드는 거 있었지, 그지? 그걸로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I는 G 플러스 C 이런 거. 이런 관계식을 갖다가 넣어주면서 막 바꿔주면서 하면 다 풀립니다. 네. 그다음 니은의 C는 대부분 동그라미 기역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인가? 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지금 C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 지울게. 자, C가 지표에서부터 방출이 돼가지고 대기로 흡수되지 않고 막바로 우주로 방출되는 형태입니다. 되나요? 우주로 막바로 방출되는 형태고요. 이런 열수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저 C의 값이 얼마인지 알 겁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에너지 숫자가. 왜 다들 고개를 숙이지? 얼마쯤 되나요? 야, 얼마쯤 되니? 4. 그렇지.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됩니다. 4. 그래서 D가 66 해갖고 합쳐갖고 70. 막 A 플러스 B가 보통 반사가 한 30 정도 나오니까. 되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뭐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없어. 그냥 문자로 푸는 거야. 근데 많이 풀어봤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금 문자가 나타내는 숫자가 얼마인지가 대충 느낌이 오지, 그지? 네, 그럼 그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됐지? 자, 다만 이 니은을 풀 때는 사실 이 숫자를 보고 푸는 건 아니고 이 C라고 하는 애가 지표에서 그냥 막바로 지표에서부터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나갔다는 게 중요해.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흡수도가 적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왜냐면 나가 지금 대기의 흡수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도가 가장 낮은 파장 영역대를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는 니은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장 낮지, 그지? 니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고. 되나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니은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는 대기의 지구복사 에너지의 흡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그 산불이 진행이 됐어. 되니? 어떤 기체들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연소잖아. CO2, H2O 수증기. 뭐야? 온실 기체들이네. 그지? 그러면 얘들이 대기의 지구복사 에너지의 흡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지금 CO2랑 H2O 있는 데서 어때? 자, 흡수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지, 그지? 따라서 증가시킬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48번. 네.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파장. 얘들아, 가시광선은 몇 나노미터부터 몇 나노미터까지로 보통 가시광선으로 보지? 대충 400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400으로 갈 거면 400에서부터 700으로 해도 되고요. 뭐 760, 80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700에서 800 사이. 됐죠? 이 정도를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봅니다. 그럼 400에 가까운 쪽이 빨강색이야, 보라색이야? 그렇죠, 보라색이다.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더 짧은 애들이 이제 자외선 쪽이 되는 거고. 되나요? 네, 요거보다 더 긴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적외선 쪽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미터의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그럼 나노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좀 바꾸려고 그러면 나노미터는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나노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400 나노미터를 내가 마이크로미터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꿔야 돼? 공색에 앞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0.4, 얘는 0.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0.4에서 0.8을 갖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보면요. 0.4, 그다음 0.8, 1.0, 0.8,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자외선, 이쪽이 적외선 영역, 가운데가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됐죠? 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더 적다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에서 찾아보면 사실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되나요? 대기에 흡수되는 거 말고 지표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돼? 근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요거 봐봐. 너네가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도 지표 흡수고 얘도 지표 흡수잖아. 차이가 뭘까? 이 첫 번째는 지표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얘는 이 지표 흡수 에너지는 누구가 준 거야? 대기에서 방출된 거잖아. 대기로 방출되는 거는 지표에서 방출돼서 대기에 흡수 한번 됐다가 1단계 거쳤다가 칠판봐. 이 대기에서 다시금 2단계로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요. 이 뒤에 나오는 지표 흡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기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장 영역대가 달라.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대 주로, 지표 흡수는 주로 적외선 영역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표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얘는 지표로 흡수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요것도 한번 구분해보자. 요것도. 지금 대기로 흡수되는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되나요? 얘들아, 대기로 흡수되는 저 25는 우리가 뭐라 불러야 돼? 대기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직방으로 오는 거니까. 됐지? 근데 A는 뭐라 불러야 돼? 대기로 흡수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해 가나요? 네.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야. 돼?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요거 됐나요? 이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에.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더 적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요 가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바깥쪽 선을 갖다 쭉 따라가는 요 선의 아래쪽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 100. 얘가 100 얘기하는 거야. 100. 100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서 100. 요거. 요게 요 지금 빨간 선으로 그은 요 선들의 아래쪽 면적이 100을 의미하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지? 여기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요 지표면 쪽으로 들어온 형태의 태양 복사 에너지와 니은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이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와 니은에서 지금 이 회색깔 음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100에서 30 빠지고 들어오는 70의 에너지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뭐야? 반사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대기에서 반사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좀 더 쉽지. 이게 반사되는 요 3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이었고. 되나요? 네. 그리고 니은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지금 네, 요 회색깔 음영을 뺀 요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이 요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였다면 이 아래쪽 면적이 그거였다면 이제 이 회색깔 음영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대기에서 흡수되는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겠죠. 거기 25라고 나와있지? 25가 되겠죠. 그리고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게 얘가 45. 되나요? 네. 그럼 이제 기억에서 물어본 게 뭐야? 지표에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 회색깔 음영 물어보는 거예요. 회색깔 음영. 이 회색깔 음영에 대한 얘기가 자외선 쪽하고요. 적외선 쪽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냐 그 얘기거든. 누가 더 많어? 적외선 쪽이 훨씬 더 회색 음영이 많지, 그지? 그래서 기억에 자외선 영역이 적외선 영역보다 적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에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는 동그라미 기억을 감소시킨다. 동그라미 기억은 반사되는 거였어. 얘들아 화산재가 많이 끼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 뚫고 들어오질 못하지. 반사가 많이 되겠지. 따라서 반사를 어떻게 돼야 돼? 증가시키죠. 니은 틀렸네, 그지? 그 다음 디귿에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건 A에 해당하는가? 자, 얘들아 A는 뭐라고 했어 내가?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니은은 뭐라 그랬니? 대기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했지? 다른 에너지다. 그래서 니은, 디귿도 틀렸습니다. 이해 가나요? 네. 넘어갑시다. 52번. 자, 그림 가완하는 지구 공전궤도 20률하고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고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내가 지난 시간에 세차 운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방향은 그냥 외워둬라 했었지, 그지? 얘들아 공전궤도의 반대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공전 방향이 반시계야. 그거의 반대니까 시계 방향이다. 알겠지? 세차 운동은요.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가는 운동이고 걔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주기를 26,000년을 가지고선 돌 거야. 그럼 무언가의 변화가 생기려면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해서 기후 변화를 만들려면 26,000년 동안 뭐 한 바퀴 도는 건 별 의미가 없어. 13,000년 전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차 운동에 있어서의 막 각각의 근일점이나 원일점에서 계절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가를 봤더니 가는 이제 20률에 대한 얘기예요. 20률. 현재 상황에서 전후에 20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20률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20률이 큰 게 타원궤도, 작은 게 원궤도 쪽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에서는 지금 자전축의 경사각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앞으로 13,000년 후쯤에는 이제 경사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기억 가겠습니다. 기억. 자, 원일점에서 남반구 30도의 밤의 길이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남반구 얘기야. 남반구. 밤의 길이 이런 거 물어보면 계절 찾아주면 됩니다. 계절. 일단 현재 남반구의 원일점은 무슨 계절이야? 현재 남반구의 원일점 무슨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되나요? 네. 아니, 남반구는 지금 그 굉장히 극단적인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니까. 여름은 겁나 덥고 겨울은 겁나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남반구는. 됐지? 그래서 원일점이면 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인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겨울이야. 엄청 춥겠지, 그지? 네, 겨울인 상태고요. 얘들아, 13,000년 전이든 13,000년 후든 전후로 바뀌게 되면 세차 운동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밤의 길이는 언제 길어? 언제 길어? 겨울이 길지? 네, 따라서 현재가 길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현재가 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니은의 북반구에 대한 얘기네요.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더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 자, 현재의 상황을 지금 좀 보게 되면은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 정도 되고, 네, 20율이 뭐 저 정도 되는 형태인데, 13,000년 전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3,000년 전이 되면은요, 얘들아, 일단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네요. 그지? 근데 20율도 좀 커졌어. 근데 일단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반대가 됩니다. 맞나요? 13,000년 전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근일점에서가 겨울이고 원일점에서가 여름이거든. 근데 13,000년 전이 되면은 근일점에서가 여름이 돼버리고 원일점에서가 겨울이 돼버려. 얘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럼 연교차는 13,000년 전이 훨씬 더 커지겠지. 현재가 더 작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현이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의 남반구 30도면 남반구 30도에서의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후가 현재보다 더 낮다라고 되어져 있네. 6,500년 이거 또 나왔다, 그제? 괜찮았어? 지난 시간에 이거 돌리는 거 내가 영상에서 물어보라고 했었었는데, 그지? 네. 자, 남반구의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 한번 그려볼까? 네. 현재 상태를 그리게 되면요, 얘들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상태일 거고 남반구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고, 네, 여기가 겨울이 되는, 네, 요게 이제 현재 시점이야. 자, 근데 6,500년 후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그지? 네, 시계 방향으로 6,500년이니까 90도 돌려줘야 돼.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여름이 되고, 되니? 남반구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남반구는 여기가 겨울이 됐네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남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될 겁니다. 남반구 기준으로. 됐나요? 그래서 지금 디귿을 보면은요, 현재보다 6,500년 후가 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가라고 돼 있어. 낮은가. 얘들아, 보면은 현재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춥거든. 우리가 보통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면 추워. 높으면 좀 따뜻해. 그럼 현재가 어떤 상태야? 현재가 6,500년 후보다는 더 추운 형태지. 더 멀리 있잖아, 태양으로부터. 그럼 남중고도가 어때야 돼? 더 낮아야 되죠. 6,500년 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렸네요. 됐나요? 네. 얘들아, 이 태양의 남중고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어볼 때는요,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좀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 낮다 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거는요, 기온이 높은 겁니다. 따뜻한 거예요. 남중고도가 낮은 건 기온이 낮은 겁니다. 됐나요? 남중고도라는 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이 지표로부터 얼마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남중고도라는 거거든. 네?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의 그 각도.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햇빛을 내리쬐는 거니까 더 더운 거야. 네? 1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지구 자전축 막 각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 남중고도를 갖다가 좀 정확히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내가 공식을 그냥 알려줄게. 내가 남중고도의 공식을요. 네. 하지와 동지에서 어떻게 구하나 이걸 좀 알려줄게. 하지와 동지. 하지가 뭐냐면 여름이야. 그러니까 여름 중에 제일 더운 여름. 됐지? 근데 우리는 경험상 여름 중에 제일 더운 게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뭐 한 8월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얘들아 실제로 하지는 8월은 아니야. 너네 느낌상 그런 거 있잖아. 뭐 아직도 추워 죽겠는데 입춘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얘는요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옵니다. 따라서 요 하지도요 언제쯤이냐면은 6월달, 6월 말. 6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동지는 12월 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얘들아 하지가 가장 더운 때, 동지가 가장 추운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이때의 남중고도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남중고도 90도에서 빼줄 겁니다. 뭘 빼주냐면요. 우리가 측정하는 위도.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뭐 30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했다. 그럼 북반구 30도에서 측정했다. 그럼 90 빼기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현재 지구 자전축의 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얼마야? 23.5지 지금? 23.5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동지는요. 더 추워야 되잖아? 그럼 남중고도가 더 낮아야 되겠지? 그래서 90에서 측정하는 위도 빼주고요. 23.5를 또 더 빼주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지구 자전축의 각도가 23.5도에서 각이 더 커졌어. 24.5도가 됐어. 되니? 그럴 때 각각의 하지와 동지에서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냐, 더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24.5도가 되면 더 더워지는 거고 23.5도를 빼줬는데 24.5도를 빼주게 되면 더 추워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 남중고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꼭 식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참 좋아. 알겠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이요. 자, 56번. 그림은 과거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A 시기가 있고 B 시기가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사각과 이심률의 변화만 나타나져 있고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주기는 6만 년보다 더 짧냐라고 돼 있어. 요거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변화값을 보면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왔다 갔다 거리고 점선은 조금 더 크게 좀 더 길게 왔다 갔다 거리지. 맞지? 우리가 자전축의 경사각의 주기가 4만 1000년이라고 이미 우린 알고 있어. 세차운동이 2만 6000년, 4만 1000년, 공전궤도 이심률이 10만 년 이렇게 가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그지? 사실 그래프 볼 것도 없이 경사각의 주기는 4만 1000년이었으니까 6만 년보다 짧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됐죠? 네, 요거는 그냥 빨리 알고 있는 거니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니은 해볼게. A 시기에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네요. A 시기를 좀 볼까요? 네. A 시기를 봤더니 얘들아 A 시기가 지금 경사각이 어떻게 돼 있어? 경사각이 더 커져 있는 상태지 이심률도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들아 세차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외웠던 남반구 북반구의 그 연교차 증가 감소 있었잖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럼 경사가 커지면 남반구 연교차 증가. 맞지? 네, 이심률 커졌어? 남반구 연교차 증가. 북반구가 감소였죠. 네, 자 됐나요? 네, 그래서 니은의 남반구 연교차는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의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이게 지금 타원궤도 이심률이 좀 큰 상태죠.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차, 요 거리하고 요 거리 보이니? 여기에서 요거를 뺀 값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이 뺀 값이
커지겠지. 20률이 작으면 어때? 20률이 작으면? 원이잖아. 원은 어때? 다 거리가 똑같지. 차가 0이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네. 따라서 이 거리차가 더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20률이 더 크다. 어떤 게 더 20률이 크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되니? 네. 그러면 A하고 B하고 어디가 더 20률이 커? 읽어 빨리. 어디가 더 20률이 커? 점선이 A가 더 크지? 따라서 A 시기가 크다. 맞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실험 문제네요. 자, 다음은 기후변화 요인 중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실험실을 어둡게 한 후에 그림과 같이 밝기 측정 장치와 전구를 설치하고 전원을 킨다. 각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면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되도록 한대.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면이 이루는 각을 70도로 맞춰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얘들아, 이 밝기 측정 장치, 이 밝기 센서, 이거랑 지금 면이랑 이 각이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뭔가 기억 보면 바로 나오지. 동그라미 기역의 각의 크기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져 있네. 맞나요, 이거? 요거 맞지, 그지? 밝기 측정 장치라는 게 뭐야?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 지금 태양이 얼마나 높게 있는가, 낮게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잖아. 네,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게 맞죠? 다음 니은에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하는가? 얘들아, 이게 남중고도니까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더 밝게 측정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니은은 틀렸네요. 세타가 크면 밝기가 증가해야지, 그지? 네. 자, 그 다음 디귿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연교차는 증가. 그지? 이거는 실험 볼 것도 없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니은에 대한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탐구 결과 보세요, 결과. 세타 값이 커질수록 밝기가 어때? 크게 측정이 됩니다. 이걸 읽어내도 됩니다. 기억의 의미를 몰랐었다면. 됐죠? 그래서 실험은 내가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오히려 더 쉽다 얘기했었지, 그지? 넘어갑니다. 59번. 얘들아, 힘들어? 다른 거 질문할 때는 대답도 안 하더니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1초 만에 대답하네. 몇 문제 안 남았어. 지금 59번이잖아. 3문제 남았네. 3문제 풀려고 쉬는 시간 줄게. 알겠지? 화이팅! 다들 눈빛이 화이팅! 화이팅! 자, 59번 갑시다. 59번.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림은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원일점까지의 거리고요. B는 근일점까지의 거리고, 세타는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다.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항상 세타를 어떻게 썼냐면 지구 원래 자전축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지금까지 세타로 많이 썼었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세타로 쓰지 않네. 어디를 세타로 써? 이 밑에 남은 요 각을 세타로 쓰는 거야. 이 자전축하고 공전 궤도면에 각을 세타로 쓸 거래. 이해가니? 네, 이런 것들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볼까요? 자, 세타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A-B의 값이 커진다라는 얘기네.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각은 똑같은데 A-B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20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얘들아, 20률이 커지면 북반구에서는 연교차 감소. 그렇지. 기억 맞네요. 됐죠? 다음 니은에 A하고 B가 일정할 때 이번엔 세타 값이 더 커지면 이거야. 돼? 얘들아, 그러면 봐봐. 세타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더 똑바로 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23.5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각이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22.5도 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각이 작아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 어떻게 되나요?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됐지? 연교차만 작아져야 돼. 눈 작아지면 안 돼. 눈 떠. 눈 떠, 눈 떠. 자, 디귿. 세타가 커지면 우리나라 여름철 남중 고도는 현재보다 더 낮아질 거냐라고 돼 있네. 얘들아, 세타가 커진다라는 말은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된? 잠 깨라고. 잠깼지? 얘들아, 세타가 커진다라는 말은 네, 이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세워진다는 얘기야. 각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럼 그 각이 작아지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높아질 거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아까 내가 남중고도씩 알려줬잖아. 90 위도 플러스 23.5. 근데 23.5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 더 작아졌잖아. 그럼 남중고도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죠. 됐나요? 네, 정답이 기억입니다. 넘어갑시다. 61번. 자, 그림 가는 현재하고 A 시기에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현재와 A 시기에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이 공전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와, 이게 좀 복잡하겠다, 그지? 세차 운동이 나오면 일단 복잡해지거든. 자, 기억부터 갑시다.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북반구가 지금 여름이냐 라고 되어져 있어. 네? 얘들아, 지금 현재라고 되어져 있거든. 여기다가 빨리 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래? 지구 자전축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너네 그려봐 한번.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현재에서 북반구 근일점에서 겨울, 그렇지. 겨울,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되나요? 네.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북반구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돼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북반구 37도, 그러니까 중위도 얘기하는 거지.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연교차는 현재가 A 시기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 됐니? 얘들아, 현재는요. 현재는 일단 연교차가 좀 작은 상태야. 맞지? 왜냐면 겨울이 또 근일점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름이 원일점에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원래 연교차가 좀 작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근데 A 시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또 비교를 좀 해야 되겠지, 그지? 자, A 시기를 봤더니요. A 시기는 여기 있는 시기래. 현재가 이렇게 자전축이 되어져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지금 90도 돌아간 형태네? 돼? 그럼 사실 이 A 시기는 언제야?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90도 돌았다니까? 시계로? 6,500년 후인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6,500년 후. 되나요? 네. 그러면 자, 현재 니은 요 상황에서 얘들아 이제 돌려야 되겠지. 90도. 90도 돌릴게. 야, 오늘도 돌리는 게 많은데 결석생이 있네. 큰일 났네. 자,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잘 돌려봐. 샤프를. 자, 안쪽으로 시계로 90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지. 얘들아, 디귿 위치에 왔을 때가 지금 북반구가 무슨 상황이 되나요?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지, 그지? 북반구가. 그럼 북반구가 겨울인 상태가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왔을 때가 여름인 상태가 될 거고. 됐죠?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가 A 시기보다 더 작은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름 시기고요. 북반구. 여기가 겨울 시기입니다. 원일점, 근일점으로 나눴을 때에 비해서 더 가까이 있는 거 보이지? 26 작아진 형태고. 되나요? 네. 따라서 현재가 A 시기보다 A 시기가 훨씬 더 큰 형태가 될 거고 현재가 더 작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됐죠? 26 작아진 형태고. 그 다음 디귿에 이번엔 남반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반구, 북반구 중위도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디귿이랑 니은이랑 이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북반구가 지금 여기가 디귿이죠. 네, 북반구가 겨울이었으니까 여기 남반구가 이제 여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시기가 남반구가 이제 여름 다음 가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가을, 요게 여름이 될 겁니다. 남반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반구. 네, 그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언제가 더 많겠니? 가을보단 여름이 더 많죠. 네, 따라서 디귿이 니은보다 많아야 됩니다. 여름이 더 많아야죠. 정답이 네, 니은입니다. 자, 63번. 자, 표는 현재와 네, 가, 나 시기에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그 다음 20률, 그 다음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의 계절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기역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역. 자, 북반구 45도에서 여름철일 때라고 돼 있어요. 여름철일 때. 되니? 얘들아, 그러면 네, 여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근일점이야, 원일점이야? 현재. 원일점 얘기하는 겁니다. 원일점. 됐나요? 네. 근데 가 시기를 보니까 가 시기가 지금 20률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그럼 더 어떻게 돼야 돼? 가 시기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되나요? 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더 원의 형태가 됐다는 얘기니까. 틀렸고. 니은에 남반구 45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나 시기가 현재보다 더 낮은가라고 되어 있네. 나 시기를 봤더니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4.3이 됐고 되니? 네, 현재는 23.5도입니다. 근데 겨울철 남중고도거든. 그럼 아까 어떻게 알았어? 90에서 위도 빼고 경사각을 빼는 거였었지, 그지? 네, 그럼 현재는 23.5만 빼면 되는데요. 나는 얼마를 빼야 돼? 24.3을 빼야 됩니다. 어디가 더 나죠? 나 시기가 낮다. 이거 맞네. 되나요? 네. 디귿에 자,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 시기랑 나 시기 중에 누가 더 크고 작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랑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각이 좀 작고요. 20률이 좀 작은 형태인데 겨울의 상태고 나는 각은 크고 20률이 큰데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입니다. 무슨 얘기야? 세차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돼? 그럼 이런 거는 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네, 가시기에 대한 그림. 가시기. 이렇게 그리자. 자, 이거 그림 한 번도 안 그려봤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나 일단 현재 그릴게. 현재. 네, 현재.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북반구 얘기하는 거니까 북반구 겨울이고 요거 23.5도. 됐지? 여기 북반구 여름인 상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경사각이 좀 커진 상태에서 20률이 좀 작아진 상태거든. 됐나요? 네, 20률이 좀 작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네, 각을 작게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이렇게 가까이 오고 대신 각은 더 기울어진 형태.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나요? 가까이 왔으니까 겨울이 조금 더 겨울이 더 어떻게 됐어? 더 추워져야 되겠죠. 나 경사각으로 먼저 얘기하면 경사각. 북반구가 지금 겨울이잖아. 북반구 겨울인데 얘가 24.0이거든. 얘는 23.5인데. 돼? 근데 가까워졌어. 됐지? 겨울이 가까워졌으니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거 똑같은 상태고. 오케이. 자, 얘는 더 각이 기울어졌고 더 멀어졌고 그럼 얘는 네, 좀 더 20률 때문에 더 덜 더운 여름이 되겠네. 됐죠? 자, 나 시기를 볼게요. 나 시기. 자, 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20률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이번에는 여름의 상태로 세차 운동이 일어났어.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일단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뀐 상태가 돼야 되고 됐지?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도 한번 표시해볼게. 이 원의 형태로도 한번 표시해볼게. 왜냐면
원래 형태에서 20율이 더 커졌거든. 그럼 원래의 상태를 원의 상태로 인지한 상태에서 얘를 타원으로 바꿔주는 게 더 이해하긴 쉽습니다. 얘를 갖다가 타원을 더 길쭉한 타원으로 만들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북반구가 여름이었는데 얘가 더 멀어진 상태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덜 더운 여름이 되겠지, 그지? 얘가 원의 형태에서는 더 추운 겨울이었는데 북반구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덜 추운 겨울이 되겠지. 연결차가 더 작아졌네. 됐나요? 따라서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더 작다. 아니지, 반대지? 나 시기가 더 작습니다. 됐나요? 맞아?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작다. 4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연교차 겨울 가까워졌고 각이 더 커졌고 여름이 됐고 각이 커졌고 이거 좀 다시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네. 헷갈리네 이거 좀. 네. 그림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가?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게 오히려 더 안 헷갈리겠는데? 그치, 그림을 그리니까 조건이 완전 달라가지고. 한번 보자 그냥. 자, 4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시기 볼게요. 가시기. 가시기는 일단 가시기는 나 시기에 비해서는 경사각이 더 작은 편이고 그 다음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현재 겨울인 상태일 거고 경사각 작은 상태고 자, 그 다음 나 시기는 경사각이 훨씬 더 큰 상태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의 계절이 여름인 상태네요. 경사각이 큰 상태에서 북반구의 계절이 더 여름인 상태야. 그러면은 나 시기가 더 크네. 맞지? 경사각도 크고 북반구에서의 계절이 근일점에서가 여름이니까. 되니? 이거보다 그냥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더 차라리 덜 헷갈리겠다. 되나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자, 정리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교차가 크려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연교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 훨씬 더 태양에 가까운 형태니까. 거기에 심지어 경사각까지 더 크다? 그럼 더 연교차 큰 거지. 근데 지금 나의 시기를 보면은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야. 지금 북반구 물어봤잖아. 맞지? 여름인 상태에서 경사각까지 가에 비해서 더 커. 그럼 연교차가 더 크겠네. 그럼 가는 더 작겠지? 되나요? 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요거 그림 그리는 거는 내가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서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알겠지? 그래도 그림은 한번 찝찝하니까 좀 그림은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다 하지 말고 내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알려줄게. 됐지? 응. 자, 쉬었다가 수능 특강 합시다. 자, 수능 특강 일단 질문 받은 문제들도 보긴 할 건데요. 내가 질문 안 나온 문제들 중에서 조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 문제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2번 문제 잠깐만 볼래? 2번 문제는요. 이거는 뭐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데 너네 실수를 많이 하길래. 얘들아, 여기 발원지의 위도가 낮다라는 거 이거 저위도 얘기하는 거야. 저위도. 됐죠? 저위도는 온도가 높은 겁니다. 고온입니다. 고온. 이거를 자꾸 위도를 왜 문제를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위도를 안 읽고 자꾸 이걸 갖다가 그냥 저온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아닙니다. 위도니까 여기다 한 번 더 헷갈릴 것 같으면 빨리 그냥 써줘. 마찬가지예요. 고위도니까 내가 저온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나온 거 5번 문제 갈까요? 네,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에서 온대저기압의 형성 전과 소멸 후의 모습을 갖다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그러니까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거든. 그걸 우리가 위도로 나타낸다면요. 0도, 30도, 60도, 90도 있을 때 보통 어디야? 60도입니다. 60도예요. 왜냐하면 무역풍이 불어주고 편서풍이 불어주고
다시 극동풍이 불어줘서 위도 60도 부분이 어때 지금? 밑에서는 뜨거운 공기, 위에서는 차가운 공기,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게 위도 60도 쪽이야. 네? 그래서 얘들아 이 위도 60도 이 부근을 우리 또 뭐라고 불러? 요 부근을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전선이라는 게 성질이 다른 애들이 만나는 거니까. 자, 그럼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모여있는 지금 가와 같은 상태가 얘가 대략 한 위도 60도 가까이에 있는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됐나요? 내가 너네들 이거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나 앞으로 이 위도 60도 뭐라고 할 거냐면은 만남의 광장이라는 표현 쓸게. 알겠지? 알겠지? 내가 그러면 이제 만남의 광장 하면 한대전선 때 위도 60도 온대저기압 잘 생기는 곳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얘들아 지금 기호가요. 네, 밑으로 세모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로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세모 방향 쪽으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찬 공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뜨거운 공기 올라가는 요 형태로 만난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한 선의 기준으로 위아래로 있는 이런 형태는 정체전선의 형태죠. 그러니까 잠시 정체전선 됐다가 형성이 되는 형태다. 자, 기억에 A는 B보다 기온이 낮다. 여기에 동서남북도 이미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반구라는 표시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 이 위에가 북쪽, 즉 고緯도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A는 B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말이 맞을 거고요. 니은에 나는 온대 저기압의 소멸 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위치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재고 있는 상태라면 얘는 이제 거의 끝물, 소멸할 때 회색 전선 이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의 합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는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는 애들,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애들 사이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소멸됐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차가 어떻게 했니? 합이 없겠지. 적겠지. 되나요? 네. 그래서 가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 위치 에너지의 합했을 때 그 합이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이제 회전하는 형태로 이제 온대 저기압을 원래는 만드는 거였어. 기니디가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네, 11번 바로 갈까요? 11번. 네, 11번. 표는 우리나라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어느 태풍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네, 태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 T1에서 T5 동안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는가? 얘들아 칠판 봐. 태풍의 세력 물어보면 빨리 뭐 봐야 돼? 중심기압. 그렇지. 중심기압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얘들아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중심기압이 어떻게 돼야 돼? 숫자가 커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T1에서 5까지 읽어주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 없이 커지고 있지? 세력 약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위험반원에 지금 관측소가 위치했는가 물어봤다면 빨리 풍향의 변화 봐야 되겠네. 풍향의 변화가 보면 얘들아 북북서에서 서에서 서남서래. 얘들아 북북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를 8방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여기가 북서, 여기가 북동, 여기가 남동, 남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거를 또 나누는 거야. 16방위로. 요렇게. 되나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지금 북서에서 더 북쪽에 가까운 북서다. 그래서 북북서. 그럼 얘는 서쪽에 가까운 북서니까 서북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결국 북북서는요. 북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됐죠? 북북서 1번. 그 다음 서 2번. 끝났지?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얘는 위험반원 아니고 안전반원입니다. 됐나요? 네, 틀렸고. 디귿에 T3일 때 태풍의 중심이 위치한 곳은 관측소보다 위도가 더 높냐 낮냐 이거 얘기하는 거네. 자, 요거를 아마 조금 헷갈려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T3일 때를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풍이 이렇게 부네. 맞아? 서풍이 이렇게 부네. 그러면 관측소가 여기 있으면은
태풍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니까 위도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얘들아 일단 고기압이나 저기압은 다 직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시계 방향으로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태풍이 이거 지금 어디냐면은 위도를 봤을 때 위도 같은 거 안 나와있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기상 관측소라고 했으니까 태풍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죠?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관측소를 내가 요 중심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거야. 같은 위도에 있는가 아니면 더 밑에 있는가 더 위에 있는가 이걸 볼 겁니다. 됐죠? 근데 관측소가 내가 왜 이 왼쪽에다 그렸냐면 얘 안전반원에 있는 거 우리 이미 구했기 때문에 왼쪽에 그린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태풍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거든? 시계 방향? 북반구에서의 태풍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거든. 북반구에서는. 그지? 그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게 맞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얘 관측소에서 어떻게 돼? 관측소를 통과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지. 되나요? 이건 어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것 같잖아. 되나요? 네. 그래서 요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태풍의 중심은 관측소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이 태풍의 중심이 위치한 곳은 관측소보다 위도가 높다. 맞는 얘기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그림은 북반구의 태풍이 어느 정북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태풍 지금 정북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 자, 그런 상태에서 수직 단면의 지상의 풍속과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A하고 B라고 되어져 있는 요쪽이요. 동쪽 아니면 서쪽 중 하나다 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그럼 봐봐. 칠판 봐. 자, 태풍이 이렇게 북쪽을 향해 가고 있어. 위험반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여기가 위험반원이야. 여기가 안전반원이네. 얘들아 위험반원의 풍속이 더 세야 돼. 그럼 풍속이 지금 점선이 풍속이죠. 그러면 더 센 쪽이 어느 쪽이야? A 쪽이네요. 되나요? 네, 이게 B쪽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니까 A에 해당하는 쪽이 동서남북하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기억,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니은이다. 얘들아 니은이 점선 맞지 그지? 네. 그리고 태풍에선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항상 기압이냐 풍속이냐 이런 거 나왔을 때 V자 곡선. V자 곡선. 요게 기압이라고 했었어. 요거 먼저 찾는 게 좋다고 했었고 기압이었고 니은은 풍속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맞고요. 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이 빠르냐. 얘들아 기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풍속이 더 어때? 느린 태풍의 눈 부분이 있었네. 그러니까 낮을수록 무조건 빠르다는 아니라고. 태풍의 눈 때문에. 네. 틀린 겁니다. 됐죠? 얘들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풍속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기압은 V자로 나오는데 풍속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왜 그럴까? 그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경우는 니은이 맞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디귿 볼까요? A 방향은 동쪽, B 방향은 서쪽. 맞네요. 기억, 디귿.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14번 잠깐만 볼까요? 14번. 내가 아까 열대저기압 얘기하면서 이 북반구, 남반구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지금 나를 보니까요. 나가 오른손으로 가운데 상승 기류를 잡았을 때, 저기압을 잡았을 때 얘가 어떻게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 되니? 얘 북반구에서의 열대저기압입니다. 근데 가는 지금 그 방향이 아니야. 근데 왼손으로 하면 맞지? 왼손으로 하면 이렇게 불어 들어오잖아. 이렇게. 되나요? 얘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는 왼손으로 상승기를 잡아주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의 모양과 남반구에서의 태풍의 모양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이요. 자, 그림 가는 어느 해 6월에 부산 해안으로 이동해온 기단이 변질되어 안개가 발생한 모습을 나타낸 거다. 얘들아, 이거 기단의 변질에 대한 얘기예요. 기단 변질. 기단 변질 우리 두 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 그래?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이 되는 경우는 저 고위도에서 한랭 건조했었던 기단이 따뜻한 서해바다 지나면서 기단이 변질이 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평양에 기단 변질이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은 고온 다습한 기단이 찬 바다, 우리나라 남해 쪽 찬 바다 쪽으로 올라오면서 기단의 성질이 바뀌는 걸 얘기를 했었어. 됐지? 자, 근데 안개가 발생을 하는 거는요. 둘 중에 어떤 경우냐면 2번 경우입니다. 1번 경우는 얘들아 안개가 아니라 어디? 서해안에 폭설이 나타나지. 폭설. 됐죠? 그래서 요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얘기하는 거거든. 이쪽에 고온 다습했던 공기가 있었는데 자, 이쪽의 위도보다는 우리나라 남해 쪽 위도가 더 고위도야. 그럼 찬 바다를 만나게 될 거거든. 따뜻한 곳에 있었던 공기들이. 그러면 아래쪽 공기층의 밑단, 하단 부분이 냉각이 됩니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기층이 안정해져. 상승기로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고 안개가 형성된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안개 발생하는 형태 딱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기층의 하단부가 냉각이 되어야 되니까 얘들아, 온도가 기역 쪽으로 가야 돼? 니은 쪽으로 가야 돼? 온도가 냉각이니까 기역 쪽으로 가줘야죠. 되나요? 네. 자, 보기 기역부터 갑시다. 기단의 하층부는 더 안정한 상태로 변했다. 기억 맞죠? 얘들아, 기층이 안정한 상태다라는 얘기는 기층의 하층부가 냉각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찬바다에 왔으니까. 니은, 기단의 높이에 따른 온도는 더 냉각돼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이 아니라 동그라미 기역으로 변해야 됩니다. 디귿에 가의 안개를 발생시킨 기단의 발원지는 부산보다 더 저위도다. 얘들아, 지금 여기가 부산이래잖아. 안개 발생한 게 부산이야. 그럼 어때야 돼? 발원지. 더 밑에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어야 되니까 더 저위도 지역이다. 맞는 얘기네요. 됐나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22번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아, 저거 마더텅이구나. 아, 저 마더텅 보더구나. 얘들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요. 요 수능 특강 프린트물 다 풀어오고. 이제 밀렸던 사람들 다 풀어오고 3단원 마더텅은 다음 주에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책 가져오고 내가 수능 특강 요거 다 풀려고 한 거는 문제수가 많지 않거든? 맞지? 네. 그 얘기는 그동안 혹시 마더텅 밀렸던 거 있으면 밀린 거 다 하란 얘기야.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